갑자기 가장이 쓰러졌는데 다음날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 하나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실직, 사고, 병원비 폭탄. 인생은 예고 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떻게 도움받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죠. 2025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몰라서 포기했었어요. 근데 자료를 파고들고 실제 수급자도 만나보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까지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보 영상들을 봤지만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왜 탈락되는지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분 계시지 않나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돈 문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장 빠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 때문에 탈락되는지를 차근차근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몰라서 놓치고 있는 복지, 절대 이 영상 보고 나선 그냥 넘기지 못할 겁니다. 1.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란?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이름만 보면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갑자기 위기에 빠진 국민을 정부가 빠르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도움을 못 받으면 더 큰 사고나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면 일단 도와주자. 그래서 선지원 후심사, 즉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요건을 따진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복잡한 심사 기준이 아니라 당장 급한 상황만 입증되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생존선 지키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가장이 실직했다거나 중병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어 진단조차 못 받는다거나 이런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에 딱 맞춰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긴급복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지원이라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수급자 되는 거 아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2025년엔 이 긴급복지 제도가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원 금액이 현실화됐고요. 신청 요건이 완화됐고 중복 지원도 더 유연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와 주거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당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시대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한 사례 중에는 한 달 수입이 180만 원인데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던 40대 가장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제도를 몰랐다면 지금도 고시원에서 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으로 과연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사례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당장 길에 나앉지 않는 한 이런 지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넓은 상황을 포괄합니다. 2025년 기준 정부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조건은 총 8가지입니다. 2025년 기준 위기 사유 8가지. 갑작스러운 실직,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일자리를 잃었다면 그리고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해당됩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암, 뇌졸중, 사고, 후유증 등 치료비 부담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바로 지원 대상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사망, 가장의 사망, 배우자 사망 등 심리적 충격과 경제적 충격이 동시에 오는 상황에서 적극 지원됩니다. 가정폭력 또는 학대, 신고 기록이 있거나 관련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안전한 주거 지원, 생계비가 우선 지원됩니다. 화재 등 재난, 단순히 건물이 불타는 걸 넘어서 거주 불능,
수입 중단 상태가 되면 바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입니다. 시설 퇴소 예정자, 아동보호시설, 여성쉼터, 교도소 등에서 퇴소 예정인 경우 바로 생활 기반이 없어지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없는 노숙 상태. 이건 명확합니다. 거주지가 없거나 고시원조차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긴급 지원 대상입니다. 자살, 실종, 구금 등 가족 기능 상실. 가족이 자살했거나 실종 또는 수감되어 기존 생계가 붕괴된 경우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례 1. 30대 프리랜서 실직자.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A씨. 갑자기 일감이 모두 끊기고 3개월 수입 제로. 적금 깨고 월세도 못 내게 되어 주민센터 상담 후 긴급복지로 118만원 수령. 전 그냥 상담만 해보려 했는데 당일에 50만원이 입금됐어요. 사례 2. 어머니 병환으로 소득 절반 증발.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퇴사한 B씨. 의료비만 월 70만원. 생계가 막막했지만 긴급 의료 지원으로 300만원 일시 지원 받음. 사례 3. 독거노인의 화재 피해. 경북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로 집을 잃은 60대 노인. 신분증도 타버린 상태였지만 임시거처와 주거지원비 150만원 지급. 이처럼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이미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원 항목별 금액과 실제 수령 가능한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비부터 의료비, 교육비까지 놓치면 진짜 아까운 정보입니다. 3. 얼마나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실제로 얼마나 주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까지 항목별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액이 현실적으로 많이 상향됐습니다. 1. 생계지원금 기본 생계비. 1인 가구 81만원, 2인 가구 135만원, 3인 가구 173만 4천원, 4인 가구 216만원. 한 달 기준 지원금이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자체 재량으로 12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지원비.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병원비가 크면 2회까지 중복 지원 가능. 총 600만원. 병원 진단서와 진료비 견적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 실제 예시. 폐렴 입원 치료로 189만원 실지급. 갑상선암 수술로 298만원 지원 사례. 주거지원비. 임시 거처 제공과 임대료 지원 1에서 6개월까지. 지역에 따라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 고시원, 월세방, 단기 임대 포함. 실제 예시. 서울 영등포구 1인 독거남, 고시원 월세 48만원씩 3개월 지원. 교육 지원. 초등학생 연 12만 4천원. 중학생 연 17만 4천원. 고등학생 연 28만원. 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중복 신청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쉼터, 요양시설, 임시주거시설 입소 시 월 최대 1인당 65만원 지원. 기타 지원. 전기요금 체납 시 체납액 직접 납부. 가스비, 난방비 체납 시도 동일. 직계 가족 사망 시 장례비 최대 80만원 지원. 팁. 실질 수령액 계산법. 예를 들어 2인 가구. 갑작스러운 실직. 병원 치료비 있음. 월세방 거주 중이라면 생계비 135만원 플러스 의료비 300만원 플러스 주거비 55만원. 최대 49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음 달 고지서를 막아줄 수 있는 생활을 되돌리는 수준의 지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부터 서류,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몰라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가장 현실적인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지원금 좋은 건 알겠는데 신청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딱 3단계, 그리고 서류 몇 장이면 됩니다. 스텝 1. 어디서 신청하나? 1. 주민센터 방문,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본인 상황 설명하면 해당 지자체 연결. 3. 복지로.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서류는 추후 제출. 스텝 2.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3종 세트입니다.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위기 상황을 증명할 서류 아래 참고. 스텝 3.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상담 후 1 내지 3일 내 현장 확인. 상황 급박할 경우 당일 긴급 지원도 가능. 이후 복지급여 심사 후 7일 이내 결정, 그리고 계좌 입금. 신청한 사람 중 60에서 70%는 실제로 일주일 내 지원금 수령합니다. 단 지역 예산 상황에 따라 소폭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팁: 실무자가 알려주는 확률 높이는 방법. 말만 하지 말고 사진, 진단서, 고지서 등 눈에 보이는 자료 첨부. 주민센터는 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는 요일을 확인하고 방문. 담당자에게 긴급복지 긴급지원 요청합니다라고 정확한 명칭으로 요청하기. 긴급복지 신청한다고 신용등급이 깎이거나 불이익 받는 건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 신청만 해도 바로 전기가스 단전 보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일단 상담부터 해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근데 왜 탈락됐다고 하죠? 지원에서 탈락되는 가장 흔한 이유들과 그걸 피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헛신청 안 하게 됩니다. 5. 탈락되지 않기 위한 꿀팁. 아니, 저는 분명히 조건에 맞는데도 왜 탈락됐다는 거죠? 이 말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도 불합격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근데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제출 실수 또는 기준 오해 때문입니다. 자주 탈락되는 5가지 이유. 소득 기준 초과, 월 소득 1에서 2만원 차이로 탈락.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약 2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수당, 가족명의 소득 포함 주의. 재산 기준 초과. 서울 기준 재산 2억 1천만원 이하. 전세 보증금 포함됩니다. 단, 실제 사용 불가능한 재산은 제외 요청 가능. 가족의 지원 가능성 언급. 자녀가 곧 결혼한다는 말 한마디에 부양가족 있음 판단. 인터뷰 시 말조심.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사진 한 장, 진단서 누락, 날짜 오류 등. 서류는 상세하게 최신 날짜 기준으로. 중복 지원 혼선. 타 지원금 수급 중일 경우 겹치는 항목은 일부 제외. 이에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와 긴급 생계비는 중복 불가. 하지만 의료비, 주거비는 병행 가능. 실무자 꿀팁: 이렇게 하면 붙는다. 가계부 형식으로 최근 3개월 지출 내역 정리해 가기. 1에서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를 시각적으로 설명. 담당 공무원에게 감정 호소보다는 논리적 구조로 접근. 예를 들어 이번 달 전기료 월세가 동시에 밀리게 되어 퇴거 통보받았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복지사 또는 지인과 동행 시 설득력 상승. 처음엔 몰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실수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오늘 이 꿀팁만 기억해도 붙을 확률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 제도를 통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 실제 수급자 3명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숫자보다 강한 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 실수요자 이야기 실제 인터뷰 사례 요약. 아무리 제도 설명이 좋아도 진짜 누가 받았는지, 얼마나 도움됐는지 이걸 들어봐야 실감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삶이 달라진 3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례 1. 40대 가장 하루아침에 실직. 월급 다음날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잔고는 3만원. 카드값 밀리고 아내랑 아이 셋 진짜 막막했죠. 서울 강북구의 43세 남성 김모씨. 경비직으로 일하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한 달 수입이 0원이 됐습니다.
신청 당시 주거비 체납과 병원 진료비도 밀려 있었고 긴급복지로 생계비 135만원, 의료비 97만원, 주거비 52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밥값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제일 고마웠어요. 사례 2. 20대 여성, 가정폭력 탈출 후 생계 지원. 도망쳐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전 재산이 캐리어 하나, 계좌에 8,000원이 전부였어요. 부산의 28세 여성 박모 씨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집을 나와 쉼터에 머물게 됐습니다. 긴급복지로 임시주거 지원비 지원받았습니다. 그 제도 아니었으면 저는 다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사례 3. 60대 노인, 화재 피해로 집을 잃다.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주민센터 가서 울었어요. 경북의 고시원 화재 피해자 62세 이모 씨. 생활하던 방이 전소됐고 외투 하나 걸친 채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현장 방문 후 당일 주거지원 긴급 승인, 고시원 임대비 3개월과 생계비 81만 원을 지급받고 쉼터에 입소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제도는 숫자 이전에 사람을 살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이고 그걸 몰라서 포기하는 사람을 줄이는 게 바로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선지원해주는 생존 제도입니다. 2025년엔 지원 금액이 올라가고 조건도 유연해졌습니다. 신청 대상은 실직, 질병, 사망, 화재, 가정폭력 등 총 8가지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수백만 원, 생계 비의료 비주거비 교육비 등 항목별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전화 129번으로 할 수 있고 서류만 잘 준비하면 7일 내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몰라서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본인 상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친구, 지인 중에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이 제도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엔 국가가 당신을 도울 차례일지도 모릅니다.